안녕하세요.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거고,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좀 더 쉽게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미국에서 한 리서치 기관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 대한 클라우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80%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약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단순히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그들의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온프렘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IT 환경에 대한 전략을 아래 보시는 5가지 보기로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50% 이상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현재 전환 중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 설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체를 이관하거나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현재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들, 워크로드들도 보면 온프렘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들, 코어 업무라던가 은행의 계정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기에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 같은 환경들 혹은 웹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사실 온프렘 환경에서보다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축시키고 또 가볍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로 봤을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좀 더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클라우드 모델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 특히 AWS나 MS 그리고 구글의 GCP 같은 경우에도 아웃포스트나 애저 스택 또는 안토스 플랫폼 같은 경우들이 결국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로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들의 갖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목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결국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데이터가 이동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이동하는 게 핵심은 아니고, 사실 진정한 핵심은 서비스가 유연하게 잘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유연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온프렘 환경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스토리지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결국 데이터가 이동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데이터가 한 번 더 클라우드 환경으로 복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클라우드로 백업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송 주기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브링업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 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디아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사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온프레임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관리 환경들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이슈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동성, 서비스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아랫단에서 살펴본다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나 혹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각각 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에서 중요한 것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말씀드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환경
인데요. 사실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컨테이너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어떤 이동성이나 혹은 가볍게 배포하거나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환경과 동일하게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기업에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최초의 컨테이너 환경들은 사실 개발 환경이나 웹 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컨테이너 환경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트리스한 컴퓨팅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상태를 저장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웹 서비스 환경이나 빠르게 이제 확장하고 혹은 배포가 빨라지는 환경들에 있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장점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과 결합돼서 그 배포나 혹은 이동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채택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에 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뭐 AI 환경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코어 앱들로도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 컴퓨팅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인텐시브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도 그런 CSI 플러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고려되는 이유들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컨테이너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컴퓨팅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별도의 환경을 모아서 이 데이터 중심적인 아키텍처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컴퓨팅 환경은 유연하게 이동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동성이 보장돼야지 어느 환경에서나 이런 컴퓨팅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통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이동성입니다. 이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플랫폼 통합해야 된다는 이슈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데이터 플랫폼과 이동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그 서비스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이 통합되기 때문에 결국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통합, 이동성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어떤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떤 베어메탈이나 웹스케일 구조로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파스 플랫폼이 도입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도 손쉽게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온프렘 환경은 컨테이너 환경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코어 업무나 중요 업무들은 베어메탈 형태로 구축되어 있거나 혹은 가상화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아키텍처 또한 현재는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묶여있는 모노리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API 기반의 어떤 메시 아키텍처 형태로 빠르게 배포하고 뭐 이런 형태로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죠. 당연히 이런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부분, 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구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전용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각각의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들을 매뉴얼하게 별도의 환경들로 운영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베이스, 페이퍼 유즈 형태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API 기반으로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들, CMP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이럴 때도 자동화된 형태로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윗단이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렘 환경이 추구하는 스토리지 관점은 전용 스토리지를 구매해서 이 스토리지에서 제공되는 성능을 보장하고 이 스토리지에 대한 가용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2벌, 3벌 복제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다른 그 스토리지 기능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베이스로 이 서비스 블록 서비스 혹은 파일 서비스, 오브젝트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긴 하지만 이 가용성에 대한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그런 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온프레임 환경에서 고객들,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면에 서비스 베이스로 이용하고 또 이 사용량 또한 이용한 만큼만 보장하기 때문에 과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프렘 환경이 갖고 있는 그런 코어 업무에 대한 강점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어떤 간편함,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들의 강점들이 적절히 잘 통합이 돼야 결국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이 원하는 어떤 그 니즈들을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 제일 기본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통합이 제일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컴퓨팅 환경,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데이터 플랫폼이 통합되면 윗단의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컨테이너이거나 혹은 가상환경이거나 베어메탈일 경우에도 결국은 데이터가 잘 이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디에서나 쉽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과 이런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통합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윗단에 있는 관리적인 측면들도 통합될 수밖에 없는 좀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좀 더 집중하게 된 부분은 결국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 유연하게 데이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통로를 만들고 그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호출할 수 있는 API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온프렘 환경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프렘에서 갖고 있던 퓨어 스토리지의 제품 기능들,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그리고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CI 플랫폼인 플래시 스택과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또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그리고 클라우드 스냅이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 향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드리고, 그리고 그 윗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한 컨테이너 환경들과 좀 더 긴밀하게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이런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들도 저희가 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페이퍼 유즈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전략들을 갖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들, 클라우드 스냅,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그리고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클라우드 스냅이고요. 클라우드 스냅은 말 그대로 온프렘 환경에 있는 이제 플래시 어레이의 볼륨 혹은 볼륨 그룹에 생성된 스냅샷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스냅샷 기술은 포터블 스냅이라고 해서 그 시점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들을 모두 하나의 스냅샷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 스냅샷을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스냅샷을 통해서 바로 이제 데이터를 올려볼 수 있는 기능들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냅샷을 애저로도 보내실 수가 있고, 혹은 AWS S3 환경, 혹은 구글의 GCP 클라우드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유휴 NFS 스토리지가 있다면 이 NFS 스토리지로도 이 스냅샷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S로 보내는 기술들은 단기간에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프렘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기능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 스냅샷을 보낸다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의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소산하는 장기 보관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처음 보낼 때 압축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후의 데이터들은 변경된 데이터만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네트워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는 저희가 온프렘에 있는 플래시 어레이의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능만 별도로 분리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들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렘에서 사용하셨던 그런 퓨어 플래시 어레이에 대한 기능들을 거의 동일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별도로 분리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렸기 때문에 100%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로 구축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손쉽게 구매하시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저희들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렘과 똑같은 그 소프트웨어 환경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API를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 스냅샷을 이용해서 배치를 돌리신다거나 오라클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혹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스냅샷을 생성해서 이것들을 다른 개발 환경으로 붙이는 형태의 이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들도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렘과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프렘에 있는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동일한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두 장비 간에도 데이터에 대한 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기성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DR 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퓨어스토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에 대한 절감 기술, 중복 제거와 압축을 통해서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저장하는 기술들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그런 컴포넌트의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스냅과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스냅을 통해서 넘겨받은 이 스냅샷을 이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진짜 복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실제 이제 컨테이너 환경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연하게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컨테이너 환경들에서 필요한 CSS 플러그인을 제공드리기 때문에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이나미컬하게 이런 PV에 대한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볼륨 액세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아랫단에 이런 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지된 용량이나 성능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아랫단을 언제든지 쉽게 확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이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접목하셨을 때 결국 중요한 것들은 신뢰성이거든요. 데이터가 어떤 하드웨어가 장애가 났을 때 이 컨테이너들이 쉽게 이동하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커럽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셀프 힐링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매핑 정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익스플로러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GUI 환경에서 이런 컨테이너 관련된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온프렘에 있는 저희 플래시 어레이에 대한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은 결국 클라우드로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부분들, 클라우드 스냅을 통해서 데이터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DR 센터를 구축하실 수 있는 부분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DR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가 갖고 있는 고유 기술인 액티브 기술인 액티브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용성 중간에 액티브한 기능들을 제공해서 어떤 코어 업무를 이제는 좀 더 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기능들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 클라우드 블록스토어의 스냅샷을 생성해서 개발 환경들도 쓰실 수가 있고, 혹은 이 클라우드 스냅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아카이빙 하거나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의 복제 기능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이렇게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동성에 대한 제한과 같은 부분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AWS에서 애저에서 GCP로, GCP에서 다시 AWS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동성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임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좀 더 유연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통합하게 되면 이런 통합되어 있는 API,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에 쉽게 개발하고 이 개발되어 있는 환경들을 온프렘 환경으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 그래서 좀, 이런 개발 환경들을 좀 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통합 기능들도 같이 제공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로 이런 식으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신 거고, 단순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RDBMS 혹은 오라클, 노에스큐엘 환경들 뿐만 아니라 어떤 버추얼 환경에 있어서도 VM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쉽게 이동성들을 제공을 드려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좀 더 쉽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퓨어 스토리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전략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온프레임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일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쉽게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결국 온프렘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도 이런 클라우드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퓨어 스토리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세션 돌발 퀴즈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퓨어 스토리가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렘 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부분,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 키워드를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통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